일단 한 번만 더 부르고 내려갈게요. 이번 노래는 광해소를 부를 건데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중간에 노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저희가 조만간에 앨범을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목소리를 꼭 넣고 싶어요. 제 앨범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꼭 넣고 싶으니까 중간에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 크게 부르시는 그 달이 있잖아요. 왜 다들 모른 척하고 눈을 피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안 시키고 묻어서 가도 할 테니까 쫄지 마시고 정말 아이폰은 이름이 잘 돼. 상호는 쓰레기야. 아이폰으로 노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한테 뭐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좀 크게 살아서 다들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아이폰 여기 있어요. 삼성 반대. 삼성 반대. 삼성 불매. 이건희 반대. 이건희 접속들 반대. 블랙선 앨범에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싶다로 시작해서 엔딩은 이건희 반대로 끝났습니다. 역시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뭘 하든 박근혜 아니면 뭐 이건희 아니면 같은 그런 거야. 조선일보 필간. 자, 잠깐 성공합니다. 이제 노래를 하겠습니다. 바로에서.
시킬 때가 있으면 있어요. 시킬 때. 이제, 노래는 이 부담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크게 노래를 하시고, 보통 이제 센스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저희가 무대에서 연기가 딱 시작되면, 화음도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화음 지르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앨범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끝났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알코올을 준비하신 분들 다 먹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불러서 좀 이따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네, 블랙스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 발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 발언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김진소 주민님.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시간이 많이 와야 돼요. 저는 사실 여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제가 밥벌이 하느라고 모든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서울역에서부터 행진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동지들 생각이 나고, 그 마음으로는 이 자리에 항상 함께 와서 주명박근혜 범죄 정치 체포들을
다 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비쳤던 그 찬란한 4.19와 5.18과 6.19에 우리의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지키고 싶은 마음. 또 한 가지는 저 억지를 쓰고 있는 부정선거, 반권, 기획, 그리고 대표 조작까지 저지른 저 범죄 정치적 동물이들 스스로라도 빨리 내려와서 다시 우리 여기 모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이 자리에 나올 때 항상 참니다. 블랙스완도 우리의 이 저주가 30년이 도태됐다고 흔히 말하는 이 상황 빨리 해소해서 진짜 즐겁고 희망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다시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안 나와도 그게 또 우리가 여기 모이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눈 뜨고 그리고 박근혜의 저 범죄 정치 세력에 줄을 뜬 국민들이 용기를 부사해서 우리가 일어난 민주주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이 범죄 이 상황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리고 국민의 참정주권이 유린다운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 없는 세월호 대참사까지 많은 일들이 국민의 손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비록 이 자리에 매주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늘 함께 기도하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정치 적법 추명박근혜 각오하면 함께 각오를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명박근혜 범죄 정치 적법 각오! 빌라카비가 홍신환님 하신데요. 홍신환님이 경제모임의 임원진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나머지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또 이명박 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석 같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의미를 두을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죠. 이명박 박근혜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응징하지 않으면 이 악의 문은 점점 더 자라고 세월호 학살로 인해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시민만 죽는 것이 아니죠. 그거를 포함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생명이 유린되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은 술 한잔 마셔두고 자살하고 길 지나가다가 나무 끼르고 그런 범죄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더러운 상황이 돼서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고 사람 사는 국가가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범죄만 살고 그 범죄에 모이만 사는 처참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박근혜라고 하는 자가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그리고 햇살자의 딸이긴 하지만 그런 박근혜일지라도
정정당당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집회하고 박근혜 퇴진하려고 하면은 그거 우리가 바로 우리가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건 박근혜는 아니죠. 국정원 다르니까. 군사대본부 또 검찰, 경찰, 보안처, 안원부 포함한 또 공정선거를 위해서 중앙선거의 개표 조사까지 어떻게 투표함이 열리기도 전에 개표동서에 나갈 수 있습니까? 투표함에 박근혜가 몇 표, 문재인이 몇 표, 이걸 투표함을 까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박근혜에 대한 몇 표 얻었고 문재인이 몇 표 얻었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중앙선관위가 넘겨준 18대 대선에서의 개표 정보 중앙선관위가 넘겨준 공식 문서에 의해서 증명된 겁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정정당당한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13,542개가 넘는 투표소에 각 투표소당 한 장씩 만들게 되어져 있는 개표 상황표가 박근혜의 당선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당선을 증명해야 될 개표 상황표가 거의 조작된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장이 다른 도장을 찍히고 또 조작된 가짜로 만든 도장이 찍히고 도장이 찍히지도 않고 서명이 들어갔는데 서명이 뇌조가 되고 위조가 되고 박근혜의 당선을 증명해야 될 대표 상황표가 유일한 공문서 대표 상황표가 허위 조작된 문서입니다. 그러면 허위 조작된 문서로는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당선을 증명해야 될 그 공문서가 허위 조작된 문서라고 한다면 박근혜의 당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미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박근혜 박근혜가 당선된 18대 대선은 2012년 12월 19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19일 18대 대선이 열리기 하루 전날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 선거인 서버에 다음날에서 선거 결과가 미리 입력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확인된 게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 남양주 구시선관위 서성파구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음날에 쓸 선거 결과가 미리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전날 선거 결과가 미리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선거 전날 하루 전날 입력된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날 12월 20일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선거 전날 선거 결과가 미리 입력될 수 있으며 선거 다음날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결과와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선관위가 넘겨준 수치를 방송국에서 그대로 방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표 방송사에서 국민들에게 방송하는 개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넘겨준 데이터를 그대로 방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넘겨준 수치와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수치는 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총 투표자 수가 3,072만 명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총 투표자 수를 그러니까 선관위보다 46만이 적게 방송했습니다. SBS는 중앙선관위 발표보다 16만 표가 적게 방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중앙선관위가 넘겨준 수치를 방송하지 않고
방송사가 임무의 수치를 국민들에게 방송한다고 한다면 방송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그런데 SBS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방송 초기에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총 투표자 수보다 마이너스 16만인데 전국 개표율 93.2%에서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총 투표자 수보다 5,000표가 넘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표 방송하는 중에는 전 투표가 추가로 더 투표할 수도 없는데 투표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개표방송하는 방송사 모두 허위 이 방송을 한 겁니다. 허위 저작 날죠. 우리가 18대 대선이 너무나 처참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투표하기 전에 당선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2012년 12월 27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처음 부정선거 심판을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을 때 국정원, 군사회사 사령 같은 경우는 선거 개입만 있었다고 한다면 거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선관위가 공정한 선거를 담당해야 될 중앙선관위가 대표 도장으로 당선자를 뒤바꿔버린 처참한 대표 도작 선거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6개월이 지난 지금 이미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일반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넘겨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중앙선관위가 넘겨준 공문서를 분석하고 또 중앙선관위가 각 방송사에 넘겼다고 하는 1분간 득표수 이것을 분석한 결과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개표 조작 선거다. 이미 증명됐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료는 너무나 중요한 자료입니다. 1년 365조 원의 최종 결정권자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담배값에 붙어있는 세금, 피난값에 붙어있는 세금, 또 양육에 붙어있는 세금, 당신 일반 시민들이 내는 세금 모두를 걷어가지고 그것이 1년 정부에서 365조 원입니다. 1년 정부에서 365조 원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정권의 도둑질은 도둑년이 청와대를 찾아간다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청와대를 도둑이 청와대를 찾아간다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청와대가 도둑놈의 소불이 되는 것이고 강도가 이 나라의 청와대를 찾아간다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청와대가 강도의 소불이 되는 겁니다. 또한 부정선거를 앞세워서 박근혜 아비는 박정희는 정부와 탱크를 앞세워서 이 나라의 정권을 찬탈한 군사 반란을 시도합니다. 이런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앞세워서 이 나라의 정권을 찬탈했다고 한다면 대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 나라 시민들은 부정선거 박근혜의 응징에 비해서 대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 함께 대한민국의 시민이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인 여러분도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저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권을 강탈한 자들 여러분들의 주인된 권리를 강탈한 자들을 식사해 주는 겁니다. 이 나라의 경찰들이 정통성 있고 정당하고 국민들이 뽑은 정당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면서 정당한 정인을 뽑고 정당한 장관을 뽑고 정당한 경찰청장을 뽑아서 정당한 국정운영을 할 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도 정당한 공무원들이 되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들도 또한 일반 공무원들도 대통령이 정권을 하는데 정치를 어떻게 정당한
복권을 행사시켰습니까?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한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폭로하고 일본 시민들의 탄압한다는 것은 그런 경찰들은 시민들이 무지한 항복권으로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도 부정선거 박근혜를 심판하려면 일본 시민들의 탄압한다는 것은 그 경찰들도 인증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가 한번 사회주의인을 대수운동을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인을 무엇입니까? 한국 부정선거 현장에서 너무 쏟아져 넣어서 부정선거 이승만을 심판한 우리가 한번 민주 시민들의 현명입니다. 6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시민들은 60년 전 우리들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예, 저가 이제 곧 구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민재판부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또 벌금 50만원, 보호관찰,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항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수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지 너를 강을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느냐 하겠지만 맨 앞에서 또 저는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맨 앞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맨 앞에서 통화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부정선거 세력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박근혜, 부정선거 임원들의 심정은 개표 조작입니다. 당선자를 조작해버린 개표 조작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대선 개표 조작 선거다. 적의 심장을 겨누고 한 발 한 발 두려움 없이 걸어갔을 때 부정선거를 저지른 권리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비폭력 투쟁 또 불법 투쟁 이제 불법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 한 발 한 발을 하는 것은 모독한테 부득이야 강도한테 강도야 부정선거 세력한테 부정선거 사범이다 하는 것이 경제자들을 강간을 써버리게 하고 그자들을 단점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정의를 우리가 외치고 나갈 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드렸는데요. 예, 다음 발언하실 분 있으실까요? 김정일 어르신. 예. 지금 중요한 나는 진영을 뜻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면요. 내가 분명히 진영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인수를 하려고 나 여기 마이크를 잡으라 하는 겁니다. 저 인수를 맡겼어요. 춘몽이 가더라도 춘몽이 이름을 걸지 여기 갈지 않고 그대로 춘몽이가 지금 간판에 들고 저는 거기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거기에 앉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지금 있는데 춘몽이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저렇게 연기를 했는데 나는 가만히 앉았다는 자체가 지금 이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부끄럼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춘몽이가 너무나도 우리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한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또 다른 말을 어디기 두렵지 않고 옳은 말을 하고 싸우는 이러한 용사가 대한민국에 오직 10명만 있다도 어떤 일을 제가 안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둘이 앉았으면요, 너무나 우리 동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힘이 좋고, 또 힘이 나고, 우리는 오직이 투쟁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는데, 어디 팀모임에 들어가고 나면은, 나 혼자 앉았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지금 씁쓸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틈나시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예요. 거의 4시간 앉았기가 누가 시비를 안 걸면 겁나게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혹시 시비 거는 사람들 좀 부탁해 주시면 그리고 내가 춘봉이를 너무나 귀찮게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하나 부르고 들어가랍니다. 근데 그 제목은요, 어디 민중의 고향입니다. 근데 민중이라는 자체가 저는 백성민자 가운데 중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살게 해서 저는 민중이라는 이름, 고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돼지 맵다는 소리지만 좀 잘 들어주세요. 가세 어서 자유 평화 평등한 세상 그것은 우리 민중의 고향 가는 길 찾는 길 인도같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함께 찾아가세. 여러분, 돼지 맵다는 소리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예, 결과는 이제 이문희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을 오랫동안 들었으면서도 오늘 수학스럽게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술이다. 이후에 어느 방송국의 아나운서를 해도 참 그저 목소리가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저께 3월 12일 날 선거소송인단의 한명수 김필원 부대 공동 대표님과 그리고 승대비 대변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 최승용을 함께 묶어서 그 재판이 원래 풀리돼서 사실상 법정으로 풀리돼서 재판 심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묶여서 은퇴리 검사 때문에 묶여서 그 정도까지도 같이 가서 지금 심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전으로 중앙선관위의 박혁진 경찰센터 수사관이죠. 경찰센터장이죠. 박혁진 씨가 전임으로 원고투고 양측에서 다 공동으로 이제 요구를 해서 나왔는데 그 마지막 질문을 사무처장 최승현 씨가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상황을 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 질문을 일부러 생각해서 했던 것 같고요. 어느 날 며칠 선거조정원단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를 찾아갔을 때 그때 백도에서 박혁진 씨가 전인으로 나왔던 박혁진 정상센터장이 최승현 씨를 보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 하면은 당신이 친목인가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최승현 씨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은 친목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봤다. 그 시부를 본 적은 없고 트위터에서 친목가는 아이디로 이런 문제를 봤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최승현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가
외모에서 조금 특이함을 느꼈거나 아니면 뭐 젊은 사람이거나 해서 충분히 중앙선관위 차별받고 와서 이제 아마 부정선거를 거치려고 했던가 아닌가 하는 걸 읽으시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질문한 대답을 박수진 씨가 정리로 나와서 드렸어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던 것이 있으면 몰랐겠는데 근데 지금 그 재판이 법원에서 지금 함수에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근데 그 재판장님과 판사를 이렇게 보자면은 재판장님이 지금 요 피고들을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검사는 그야말로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야말로 우리가 커다란 숲에서 한 가지 나무 하나의 나무가 빡빡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지적을 해가지고 큰 숲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재판을 그런 적이에요. 지금 재판을 지켜보려면 검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피고인들이 너무 지금 고생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보수를 신청을 1심에서는 했다가 불허가 됐는데 지금 내 항소심에서는 아마 판사님이 보수를 허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TS사방과 지금 보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박기진 씨한테 느낀 것은 인간이면은 누구든지 간에 제 아무리 악한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김건희 씨를 고문했던 말하자면은 못된 경관도 나중에 자기가 양심에 갇히게 됐던 목사가 돼가지고 좀 숙제를 한다고 숙제는 냈었죠. 나중에 다시 또 고시할 때였지만 박혁진이라는 그 사람이 대표 노작의 당사자예요. 네? 그 양반이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자면은 세월호 참사에 죽어들기도 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바꿔치기 한 바람에 그를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최종 책임자가 제대로 보호 대책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어린 학생들이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사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자기 자신 양심이 있게 되었겠죠. 제가 박수진 씨가 질문을 한다 그래서 그날 시민 재판 끝나고 다음번에 모르고 이름으로 나왔다가 늦게 살고 막 섭지를 쫓아가서 박수진의 얼굴을 한번 직접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몇 개라도 가서 그 사람을 모습을 봤는데 재판은 아직 심리적이지만은 이미 결론은 박수진 그 사람 본인의 마음 스스로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에 다 읽혀져요. 고개를 숙이고 말하자면은 재판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좀 보자고 막 그래서 재판 끝나고 손을 찔렀는데도 얼굴 안 보시면 친구에서 그런데 그 뒷모습이 고개를 숙이고 가는 그 모습이 참 쟤는 이어도 인간은 불쌍하고 가역적인 친구들식이 제가 보이는 대로 누리고 흡족하고 나이가 이만큼 몇십 분인데 왜 양심의 가치가 안 됐겠습니까? 제가 혼자만의 저지르지 않고 그야말로 이명박에 의해서 이분은 포기가 기억 안 됐습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치가 됐겠어요. 스스로 벌써 자기 양심의 수수료를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박기진 씨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말하자면은 자석까지 엄청 하고 나 잘해보라 여러분들이 성급한 판단하시는 것하고 사활을 열어놓고 있는 이명박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이명박이 대통령 재임 중에 심어놓은 양승태 내버립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양석태가 그 대법원장으로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법적으로 호소를 한들 전부 뒷나오고 있었으니까 여기 이 양반도 그렇게 사장으로 붙여갖고 그리고 경찰을 진짜 경찰놈들이 국민의 가장 정당한 가장 구조적인 절서 헌정질서가 무너졌으니까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경찰놈들이 모두를 다 기각시켜버리고 모두를 다 기각시켜버리고 그야말로 이게 스kup에 다시 만도 안 되는 그런 적극적으로 기소를 해서 사람 몇십만 원으로 바꿔갖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시민들은 정면에서는 단 한 번도 여기 와서 우리 대표 조작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안 저질렀다고 단 한마디도 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 부정선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도로 교통법위반, 시시법위반, 가지고 엉뚱한 죄를 가지고 구속시켜놓고 저는 정말 구체하고 비열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석태 대법관부터 양심선언하고 국민들한테 택배 국고대장하고 스스로를 탄핵해서 물러나! 하고 나선배 스스로를 불러라지 않을 거예요. 풀어냈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여기서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분명을 지르듯이 부정선거라고 외쳐도 그야말로 책임피를 깔고 나불러라 외면 작전 정면으로 부딪히면 자기가 100% 지니까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요리조리 미꾸라지 작전으로 청와대를 부딪히하고 뺏어버리는 정말 인생이 무서합니다. 이렇게 졸리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당신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이라고 없이고 그 청와대를 정리할 자격이 능력이 됩니까? 제발 인간답게 일어나십시오. 김정표 씨께 제가 한마디 건의하겠습니다. 당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당시의 상황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진짜 무질서하게 됐고 군 또한 국방부 군 또한 부정부패로 얼룩져서 이 상황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불을 기획하고 정부를 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일으키겠다는 변명하에 그 사람이 정군 작업에 나섰다가 그 정군 작업이 말하자면 비밀리에 기획을 하다가 대통이 나서 김정부 씨도 구속이 됐었어요. 구속이 돼서 잠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석방이 돼서 나와가지고 하고 짜서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 보고 군인들이 찾아갔어요. 열몇 명의 군인들이 찾아가서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당신 스스로 물러나시오 하고 요구한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한테 당시에. 당신 그 말에 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당신의 처사촌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당신 이 땅에 뼈를 묻기 전에 진정 정치인이었다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당신의 처사촌 부장당 선거 박근혜에게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제발. 그럼 절대로 그 말 못할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나라의 이 기가 막힌 이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너 그만 자격 없으니까 물러나고 양심선을 하고 조용히 대선을 보내라고 당신의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외쳤던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정신으로 박근혜에게 한마디 하고 돌아가십시오.
속보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이러한 정보를 아는 국민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는 거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적응 정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보석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한동훈 씨가 지난번에도 27일날 본인 사무실에서 그런 순대가 말씀하신 것이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바들을 유튜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잘 모를 수 없지만은 정말 우리 기초가 되는 말들을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주시고 공유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주시소가 주시소가 좀 알아서 때마다 적어도 한 2~3시간째 우리의 소식들을 뉴스 동영상으로 좀 같이 전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전 국회의원이 전부 얘기 말을 듣는 거 당신이 한번으로 논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의 국권을, 우리들의 이제 권리를, 이용했는데, 그자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만 우리에게 국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듯이, 지나친 선거도, 부정선거, 수많은 선거, 또 대범을 사귀고 우리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네, 마태님께서 말씀 주시겠죠? 반갑습니다. 춥죠? 많이 춥죠? 낮에는 좀 따뜻한 편이었는데 오늘이 3월 14일인데 마토가 독하기는 독한가 봅니다. 독기를 뿜으니까 날씨가 이렇게 춥네요. 그렇지만 마토가 아무리 독기를 뿜어도 당장 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독도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박근혜는 조만간 사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칼리 지구라는 신인상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시연식을 빌려가지고 예언한 전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평소에 씨앗 한번 심지를 않고 평소에 지순으로 꽃을 한번 지지를 않고 평소에 지순으로 벽돌 한 장 사치 않은 자가 오로지 정치를 업으로 삼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은 그와 그의 인생은 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가 이명박으로 박근혜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거는 다름이 아니고 어떤 공지사항에 있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시선이 저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제가 공지를 올려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정리하시고, 제자리에 오십시오. 바꾸지 마시고, 제자리에 오셔서 경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다들 제자리에 오셔 집회 맞이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김백호! 자, 돌아오십시오. 자, 주먹 저는 정상입니다. 박근혜는 대신이야! 야! 해! 진! 서! 자, 주문을 주십시오. 민주주의 동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2월은 김영진 대표 공판이 있었고요. 16월은 총리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유영재님 공판이 있었고요. 앞으로 17일에서 2시 또 공판이 남아있고 19일 2시 30분에는 사원님 항고심 3차 공판이 남아있습니다. 30일 사원이 3차 공판이 끝나고 나면은 2주 후 4월 2일이 되면은 항고심 결선 공판이 있을 겁니다. 그날 이제 집행유예로 나올지 아니면은 시간을 살지 판결이 나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든 동기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철원 방법이 안 보이죠? 김철원 방법은 상록수 후원의 작업 때문에 10일간 해외 출장을 나갔습니다. 앞으로 김철원 감독은 상록수 투쟁을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여야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여태까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실 만큼 계속 변함없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블랙스완의 보섭씨가 신보섭씨가 너무 종명이 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그 종명이 암염이다. 악성 종명은 아니고 좀 가벼운 암 종류인데 아마 수술을 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더라도 너무 신보섭씨 혹사시키지 말고 우리가 마이크를 나눠 가지면서 좀 짐을 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우리 블랙스완이 일본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감독은 영어로서 투쟁을 하고 블랙스완은 이제 음악으로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동시에 앨범 작업을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사원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원합의는 여러분들 그 권한을 다 알고 계시고요. 지난주에 김감독이 변호사 건을 한번 1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언론을 하고 사원합의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기존 같이 하던 변호사의 사유제를 내게 하라. 새로 국수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당으로 재판을 마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사표현 우리가 듣기 전에 일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민사 변호사 건을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변호사비를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에 살라딘이 의사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실은 민사 변호사를 지금 되더라도 한 번씩 3,000원 표현이고 2,000원까지 변호사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3,000원 표현 요식 개념을 넣어가고 경시 11,000원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의 의사도 존중하고 또 큰 실력이 없는 여성 변호사를 되어가지고 실력 없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는 주장을 하던 그 변호사 스님들을 그러면은 사우라미님이 처음에는 경찰관으로 돌리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원 이후에는 판단이 나죠. 풀려나든지 아니면 징계를 살게 됩니다. 사원 이후되는 시점에서 나라는 그 자리에서 경찰권으로 사원라비님한테 드리고, 만약에 못 나오게 되면은 별도 통장으로 제가 뽑아드리기로 했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잠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돈 문제는 전혀 이제 통지를 안 했습니다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일전에 사브라미님이 안에서 조세피를 통해가지고 사브라미님 통장에 있는 돈을 밖에 이제 횃불 투쟁기금으로 피축을 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한 2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은 무슨 돈이냐면은 우리 횃불 시민들이나 여러 이제 독시가들이 사브라미님 구속이 되어 있는 동안에 연체를 넣어준 돈입니다. 그 돈을 사브라미님은 자기는 안에서 편하게 있는 것 좋다. 너무 미안하다. 밖에서 고생하는 동지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그 돈을 떼가지고 보섭씨한테 보섭씨 책임하에서 횃불 투쟁으로 투쟁하는데 써달라고 250만원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횃불 투쟁을 하면서 돈을 안 썼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그 돈을 일부 이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정착권 문제가 나오니까 그 돈은 다시 원위치하자. 원위치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고 그 250만원 중에서 26만원은 그 사업비님 그 구속되고 난 뒤에 핸드폰 비가 미납이 되어 연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 26만원은 결제를 하고 나머지 224만원을 다시 환원을 시켜가지고 정착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일부 자금을 더 넣어주셨고요. 또 현재는 다 이제 당장에 지금 들어와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선언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총 졸업할 때는 모든 목표액을 500원을 잡았습니다. 500을 잡았는데 지금 한 65%에서 70% 정도는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액적으로 하면은 한 510만 원 정도가 지금 비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더 한 200만 원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한 60, 70 정도 더 넣으면은 500 목표액을 달성해서 서울아이들한테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베네수엘라 성교육은 일본도 듣고 실제 정책적으로 대처할 일이 더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조금 모자라는 돈을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신 분들은 구속신앙제를 통해서 쉽시 이동해 주시면은 제가 그걸 서울아버님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정책과 문제는 완전적으로 제가 자금 관리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황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이 현장에서 조목조목 세목세목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 집회를 끝나고 보석지 이영재씨가 올려놓은 영상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미래 주제는 당신 미래 주제 뭐라고 했을까? 당신 미래 주제는 감동입니다. 이렇게 고백수안의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동안 여기 집회하는데 이게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들 사는 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 집회 현장에서의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블랙스완이 감당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집회에 참여했고 그런 거에 저는 금전적으로는 이제 그때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블랙스완 신도섭 씨, 또 블랙스완 멤버들한테 고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나와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들이죠. 그것이 뭐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 개인들, 본인들의 이권을 찾기 위해서 거리에 나오셨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는 이 보석같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 투쟁이 계속해서 우리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블랙스완 지금 노래 준비가 되셨나요? 블랙스완 노래 듣고 이명희 선생님께서 한 1분 정도 발언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발언 끝나고 2분만 하신답니다. 이제 2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선생님 말씀 한겨울 추위보다 요즘에 어제 추위가 사실 너무 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 이제 도시의 도심 사이에 민들레 꼭 피우지요. 지금 우리 언론 사법부 국회의원들 전부 다 부정선거에 묵인 말하자면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있지만은 그래도
원세훈이를 법정에서 구속시켜버린 김상환 같은 그런 판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말하자면 마음 잡수지 말고 신부님 부당한 재판의 재판부의 명령은 나는 성립할 수 없다 해서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그냥 구속비에 작성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구속되는 즉시 나는 다시 투쟁을 하겠다 뭐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최대한도로 단식으로 버틴다 하더라도 10여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면서 조급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김상환 같은 그런 판사님도 계시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좀 긍정적으로 느긋하게 우리 같이 투쟁을 해나가자고요. 살아서 투쟁을 해야지. 끝까지 살아서 투쟁을 해야 되지. 내가 죽는 그 자체가 저놈들한테 지는 겁니다. 우리 살아서 결코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봐야만 합니다. 친구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투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시죠? 비폭력 질문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훨씬 남았으나 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횃불 뭐 너무 모으지도 않는데 당신네들이 뭘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들이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 횃불 운동을 바꾸는 태생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총권들을 신뢰의 말이 사라지면 성모이나 이런 부분이 국제의 수익이 아니면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시민한테는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하고 수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 좋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아직 좋지 않아서 스스로 치료해주면 의료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앨범을 빨리 만들어놓고 병원에 가서 물을 쏟은 약을 먹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저 앨범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친구님께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하신 경찰부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민단체를 해보시면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교수님으로 여기 들었을 때, 이 복잡한 로지스틱 선생이 뭐니 이런 얘기, 그게 지금 안 좋았어요. 교수님이 지금 능력이야. 물꼬를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도 잘라서, 신경 가죠. 군사국제 전쟁으로, 바깥에 가서 쌀이 청와대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부정선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욕입니다. 이런 정도! 박기자는!
저희가 이 노래를 꼭 넣어서요. 꼭 넣어서 정리를 했던 게, 전반부터 그런 도시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이게 뭐, 심리적 불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저희는 노래는, 싸우는 걸 또, 그중 같은 싸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 시사들에서는 국권정부에서 정치적 관권 부정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히 알고